장기간 개인 사업체를 운영한 경찰관이 해임됐습니다. A 경위는 최근 10년간 근무지 인근에서 보물상을 운영하다가 감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북교육 시민사회단체는 전북교육청 스마트기기 선정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관련 회의록이 조작됐다고 비판했고 도교육청은 조작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20대 지적장애인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태도가 일관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제와 부안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김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제시 예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성과를 최우선으로 내세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장기간 개인 사업체를 운영한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북 지역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최근 10년간 근무지 인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감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는 가족 명의로 사업체를 두고 업무 중에도 틈틈이 근무지를 벗어나 고물상에 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 시민사회단체는 전북교육청 스마트기기 선정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는 16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스마트기기 물품 선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임의로 제작성해 공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지난 3월 7일 도교육청 협의실에서 관련 회의가 진행됐지만 회의록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논의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교육청은 3건의 수정사항 반영 후 더 이상 이견이 없음을 각자 동의해 선정위원별 서명 날인함으로 마무리했다며 조작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21대 국회가 벌써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제와 부안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김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른바 쌀값 정상화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삭발 투쟁을 감행했던 이원택 의원. 아직은 짧은 머리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3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소개했습니다. 김제시 예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성과를 최우선으로 내세웠습니다. 우리 김제시가 국도비 예산 1조 원 시대에 들어왔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익산이나 군산에 못지않게 지역민의 희망의 땅 새만금. 이 의원은 물류와 교통의 핵심 기반인 신항만과 국제공항, 철도까지 2028년 안에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대응이 중요하다며 일예로 지난해 국가 예산으로 용역에 들어간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을 꼽았습니다. 핵심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김제의 새만금 중심도시로서의 비전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게 작년 예산에 글로벌 푸드 허브 용역이라고 하는 예산이 잡혔습니다. 새만금 신항과 연계된 글로벌 푸드 허브를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에 대한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 사업 특별법 개정안.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건데 새만금 개발청장이 지정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입주 기업의 법인세와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김제의 경우 농생명과 바이오 산업으로 발전하는 기회이자 전환점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제에 바이오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고 거기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런 것이 상당히 이제 김제의 산업적 측면에서 변화가 올 수 있다. 군산시와 관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 방파제에 대해선
김제구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결정에 중앙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새만금청으로부터 우리가 도움받아야 할 여러 가지, 또 전라북도로부터 도움받아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또 지혜로운 대응이 좀 필요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까지 겸임하며 당내에선 전국 농어민위원장에 재선출된 이원택 의원. 총선 당시 공약과 입법 등 구체적인 의정 활동에 대해선 별도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20대 지적장애인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은 15일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재작년 6월 부안군의 한 야외의자에 앉아있는 지적장애인 3급인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태도가 일관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전처집에 숨어 있다가 귀가한 전처를 흉기로 협박하고 강제로 차에 태워 50km 넘게 감금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주거침입과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전처 B씨의 군산시 자택에 몰래 침입해 귀가한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차에 태워 부안군 새만금 남북도로 방향으로 55km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차와 함께 바다에 빠진 후 자해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인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 5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관건은 활성화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수 남진입니다. 지난 1월 가수 남진 씨가 고향인 목포에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쾌척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상생의 의미를 담아 서로의 지역에 기부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올해 1월부터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유명 인사부터 일반인들까지 저마다 마음을 담아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공항에 내려갔을 때 지인들, 가족들에서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동참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부를 하게 된 거죠. 다만 기부 활성화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기부자의 공감을 이끌어낼 만한 모금 목적이 구체화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부하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친분 관계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역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왜 기부를 해야 될지라는 사업 목표를 뚜렷이 하고 활성화 방안으로는 원하는 사업 등을 지정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5년 전부터 고향 납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미 활성화돼 있는 방식입니다. 일본에서는 고향 납세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학대아동 돕기 등 지자체의 특정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목적이 분명한 사업에 기부자가 지정 기부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특정 목적 사업을 두고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기부하는 사람들의 예측 가능성, 그다음에 자기는 이러이러한 일을 통해서 자기 고향하고 연계를 갖고 싶고 소통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어진다 그러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5개월째, 지방소멸 위기 속에 도입된 대책인 만큼 기부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남원시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합니다. 남원시는 지역 기업에 고용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 자격을 주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설명회를 지난달 21일 진행했습니다. 현재 남원시에 배정된 인원은 35명으로 이 가운데 23명을 선발했고 남은 인원은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우리 지역 내에 원활하게 정착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조선시대 임금의 초상화를 그린 화가인 어진화사 석지채용신의 작품이 정읍시에 기증됐습니다. 기증 작품은 정읍 대표 항일운동가 김직술 부자의 초상화와 1930년대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 부부 초상화 등 4점입니다. 작품을 기증한 김직술의 후손 김대수 씨와 정읍시 신태인 읍장인 정성섭 씨는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초상화를 더 나은 보존 환경에서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채용신이 그린 부자 초상화는 현존한 예가 많지 않은 데다 보존 상태가 양호해 문화재적 가치가 높습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국가예산확보의 골든타임이 2주일밖에 남지 않으면서 전북도와 정치권이 무한 예산 투쟁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관영 지사는 세종시 종합청사와 서울 국회를 오가며 조기 예산 확보전에 나섰으며 지역 정치권도 의정활동 시계를 국가예산에 맞춰놓고 있다고 합니다. 도와 정치권이 조기 예산 전쟁에 돌입하고 예산 확보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국가 예산의 특징과 일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국가 예산 성패를 1차적으로 좌우하는 각 부처의 예산 편성이 오는 30일 마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부처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국회에서 반영된다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나 막강한 영향력이 발휘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전북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오는 30일 각 부처의 예산 편성에서 현안 사업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는 전북 정치의 주류인 민주당이 지난 대선 패배로 야당이 된 것과 무관치 않다고 신문은 봤습니다. 즉 전북 정치권이 국회 내년도 예산 심의 단계에서 각 부처, 기재부의 편성 단계에서 빠진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라는데요. 특히 전북도의 핵심 사업을 비롯해서 14개 시군 중점 사업 120개 중 각 부처가 예산 반영에 긍정적인 사업은 단 50건에 불과하고 미온적 반응을 드러낸 사업이 61건, 나머지 9건은 부정적임을 감안하면 남은 2주일 동안 도와 정치권의 총력전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도와 전북대학교,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테크노파크는 2차 전지 안전기술 개발, 평가 인증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 16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2차 전지 생산에서부터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2차 전지 안전기술을 공동 연구 개발하고 전문 인력 양성, 산업기술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순천구는 광주-대구 고속도로 일대에 기후 대응을 위한 도시숲을 조성합니다. 순천구는 16일 연말까지 2헥타르 이상 규모의 고속도로 일대에 소나무를 비롯한 1,800그루를 심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구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10억 원을 들여 유해물질 확산 방지와 미세먼지 유입 최소화를 위한 도시숲 조성과 함께 토양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183호인 이팝나무가 만개했습니다. 200신살이 넘은 이 나무는 10m가 넘는 높이에 둘레는 3m에 달합니다. 고창군은 이달 말까지 이팝나무 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최고 한국동시축제가 동심의 바다 부안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부안군은 오는 19일부터 이틀 동안 석정문학관 일대에서 제1회 한국동시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제는 가족 창작 동시 낭송대회, 음악 공연, 동시전시와 같은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